구티비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이단과의 결별을 선언한 교단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범람하는 미디어 문해력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함께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내달 6일 주다산 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이단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꿈꾸는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이단 탈퇴 이후 방황하는 교역자들의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단과의 오랜 동행을 끝내며 결별을 선언한 교단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예장개혁총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해온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을 교단 안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 류광수 총재 등 다락방 교역자들의 각종 범죄와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혁총회는 결국 다락방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또 정통교단의 지도를 받아 신학적인 문제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개혁총회는 지난 4월 서울 예원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원교회는 현재 개혁총회 소속 최대 규모 교회이자 과거 다락방 2인자로 불렸던 정은주 목사가 이끄는 교회입니다. 행사는 개혁총회 주최로 열렸지만 참석자 상당수는 예원교회와 개별적으로 교류해온 해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거 다락방 교리 교육인 렘넌트 신학과정을 이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회 전부터 정 목사와 예원교회가 다락방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개혁총회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윤 목사님은 정통으로 신학을 했잖아요. 다만 유 목사님과 그동안 다락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그러나 교단 측의 설명과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대회에 강사로 나섰던 이단 상담 전문가 진용식 목사는 당시 참가자 대부분이 여전히 다락방 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혁총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까지 다락방 교리가 이단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반발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정은주 목사는 과거 다락방 2인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에 합류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원교회는 개혁총회 외에도 한국교회 총연합에 소속된 개혁개신교단에 가입했고 정 목사는 이를 통해 연합봉사단체인 한국교회 봉사단의 법인 이사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에선 예원교회와 정 목사가 정통교단과 연합기관에 속하기에 앞서 이단 다락방의 교리를 완전히 탈피한 것인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2인자로서 활동하시고 오늘날 다락방이 이 정도 되도록 모든 물질적 지원이나 장소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정말 다락방 메시지를 안 하고 싶으시다면 부교육자들부터 철저하게 정통신학을 다시 하도록 만들고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단과의 결별은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교단으로 바로 서기 위해선 왜곡된 교리를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철저한 교육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OTT 플랫폼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증가한 사용자에 비해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해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의 저자 홍광수 작가가 OTT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OTT 2천만을 넘어선 시대. OTT란 오버 더 탑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텔레비전의 셋톱박스를 넘어 인터넷만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서비스를 뜻합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사용자는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용자는 2015년 14%에서 2024년 79%로 늘어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용자에 비해 미디어 문해력은 기르지 못했다는 점. 특히 OTT에선 기독교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나 대부분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TT 산업은 왜 기독교를 주제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을까?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의 저자 홍광수 작가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생존과 이윤 창출이라며 집단의 실제 이미지와 상반된 연출은 더 극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기독교에 요구되는 어떤 기존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담론으로부터 이탈해서 위선적이고 이상한 인간으로 종교인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영화 칼럼니스트이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목사인 홍 작가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가이드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감각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거 쏟아지는 미디어 홍수 속에 소비자보단 생산자의 위치에 설 것을 제안합니다.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목적, 공포라는 목적을 거기에만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보고 나면 남는 거는 공포라는 감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살아가기보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소비와 생산, 양쪽 모두 미디어 문해력이 요구되는 상황. 홍 작가는 미디어 문해력을 기르는 첫걸음으로 성경 읽기를 추천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성경 속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생산자로 살자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문해력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하게 느껴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짝 바꿔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교회가 상상력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전도의 한 국면이 아닌가. 작은 화면이 보여주는 다양한 미디어 세계. 자극과 흥미를 앞세운 미디어 홍수 속에서 복음적 본질을 분별해내는 통찰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대한민국을 번영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전용사와 순국선열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안보와 국민통합에 성공하길 바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도적 지원과 신앙의 자유 확대 등 실질적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국내외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목표로 복음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이 2027년이에요. 우리가 8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이 8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민족 복음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티비는 항상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 사역에 저희 구티비를 도구 삼아서 잘 활용해 주십시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1977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민족복음화 대성회 이후 조용기, 신현균 목사를 중심으로 17개 교단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현재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대성회 등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7년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6일 주다산 교회에서 17번째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장로교회 날 주제는 샬롬 부흥으로 장로교 신앙의 뿌리와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이날 예배엔 총 8개 교단의 대표가 설교 강단에 올라 성경과 찬송, 교회와 주일학교 등 각각의 주제 메시지로 연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장로교회가 더욱 연합해서 복음과 이 시대의 사명을 다시 집중하고 항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부 기념식에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전국 장로연합회 성가대의 찬양 무대와 주다산교회 공연팀의 뮤지컬 빛의 길 등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한장총은 이번 장로교회 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비전 수련회와 하반기 필리핀 장로교단과 함께하는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략을 나누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는 전북 군산 남군산 교회에서 세계 성시와 전북 대회를 열고 국내외 성시와 사역의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절대가치의 복음과 교육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학교 사역, 미혼모 돕기, 문화 콘텐츠를 통한 선교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상복 대표회장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성시와의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대표회장 김도경 목사는 환영사에서 지금은 주님의 빛을 발할 때라며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시와 운동의 사명을 새롭게 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 한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 우리 전라북도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2025 세계성시와 전북집회에서는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수훈 목사가 안전한 지도자란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남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주 장로합창단을 초청하고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남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찬양 예배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라는 교회 표어 아래 교회의 비전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주 남성교회 안효관 담임 목사는 구원의 감격 속에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에는 웃음이 피어나며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며 그 비전 속에서 이 예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장로합창단은 주님의 택함이었소, 신의 영광 등 찬양을 선보였으며 김효성 장로가 특별 찬양에 나서 예배에 깊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을 개원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원식을 열고 여름철 폭염 쉼터와 취약가구 냉난방기기 지원, 기후복지상담과 탄소중립 연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기복 대표는 복지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기후와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돌봄의 시대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며 새 정부에 걸맞은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재산 형성과 금전거래,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청문회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이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전면 면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호혜적 합의를 목표로 26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2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첫 추경 시정연설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찰스 랭글 전 미 하원 의원에 대한 추모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시중은행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용화 계획 없이 참여를 요구하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게 은행권의 지적입니다. 1차 실험에 약 300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명확한 로드맵 없이는 협력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24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룡 대표는 전날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고 전단 중단 요청도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로 전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 2분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장 대비 7.2% 떨어진 68.5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20일 종가인 73.84달러 대비 11.83% 급락한 수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24일과 25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32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를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장기 치료가 가능한 피난소를 처음으로 설치한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첫 장기 치료 피난소는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 마련되며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등에도 피난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공사는 내년 4월 이후 시작되며 요나구니지마 피난소는 2028년 3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시한 첫날 일부 탑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금지된 차선에 진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10대를 투입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한된 구역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혼동하거나 제한 속도를 넘어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장마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와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테슬라가 선보인 무인 택시 서비스에서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등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보고됐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실전 데이터 수집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인공지능 주행 기술은 지속적인 학습과 정교한 센서 통합, 법 윤리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